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의 수건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앞으로 5년간 국비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투기장이 완공되면 30년 동안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군산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가 처음으로 수립에 나선 지역문화 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전문 용역 결과 8개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30개 세부 사업이 제안됐고 오는 2026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시민 1예술 프로젝트, 농촌지역 주민지원 강화 등 시민문화예술 향후 기회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부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건립 부지로 정한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인근이 당초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부지와 달랐습니다. 시의회 간담회에서 그 배경과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군산의 한 건물 상가들의 지하수 이용료 시비가 민사와 행정소송으로 번졌습니다. 군산시의 지하수 관리 행정이 허술해 분쟁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의 수건 사업이었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앞으로 5년간 국비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투기장이 완공되면 30년 동안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군산항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시의 수건 사업이었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이 한 차례 취소되는 등 20년 가까이 터덕이던 투기장 조성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4일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제2준설토 투기장의 비용 대비 편익 수치는 1.75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웃돌아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2준설토 투기장은 군산항 7부두 옆 해상에 조성됩니다. 총 면적 215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00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국비 5천억 원이 투입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기장이 조성되면 앞으로 30년간 준설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항은 금강 하구에 위치해 배가 드나드는 적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 흙을 퍼내는 준설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제1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는 그동안 3차례 증설에도 90% 가까이 포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항 항로 유지를 위해서는 제2투기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군산항의 약점으로 꼽혔던 항로 적정 수심 문제를 해결하고 항만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부두 운영 차질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9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에는 8,469억 원 상당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사용이 끝난 금란도는 충남 서천과 연계해 해양 레저와 생태 공간으로 개발됩니다. 지난 3월 해수부와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용역에 착수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유치에 이어 제2준설토 투기장까지 추진되는 군산. 군산항의 고질적인 약점을 해결해 항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과 군산이 일명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기준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80%를 넘어서는 전국 21개 지역을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익산과 군산이 포함됐습니다.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포항 북구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설 경우 사전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익산에서 생산되는 쌀의 기업 납품이 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 면적은 3,36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습니다. 기업에 납품되는 익산 쌀은 2만 7천여 톤으로 52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익산 쌀은 CJ와 하림, 보나이F 등 식품 대기업은 물론 수도권 학교 급식에 공급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내년에는 3만 6천 톤까지 기업 맞춤형 쌀 공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군산 내 시민들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군산시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시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공공갈등 사례가 많은 분야의 담당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군산 방축도에도 수돗물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군산시는 선유도 방축도 상수관로 설치를 마무리하고 어제부터 광역 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역 상수도 공급으로 방축도에 거주하는 79세대 주민 138명의 식수난이 해결됐습니다. 군산시는 방축도에 이어 명도와 말도에도 2024년까지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처음으로 지역문화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오늘 전문 용역을 통해 8개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30개 세부 사업이 제안됐고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사업비만 1,10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도심권에 비해 예술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농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가 처음으로 지역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선 5년 단위 계획으로 오는 2026년까지 적용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전문 용역에서 8개 선도 프로젝트가 제안됐습니다. 1시민 1예술배움 프로젝트를 비롯해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익산 예술놀이터 조성, 홀로그램을 접목한 문화 콘텐츠 강소기업 집적화, 익산 예술인 아트상품 100개 개발, 읍면주민 문화광자 행보배달, 장애예술 전라북도 거점화, 도서관 도시 익산 만들기, 메가전시 및 공연 이벤트 개최 등입니다. 또 직장인 대상 예술교육 치유 프로그램과 익산 문화정보 모바일 앱 운영, 어린이 문화예술 캠프 운영, 전국 생활문화축제 개최 등 30개 세부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00억 원 규모입니다. 기존의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던 문화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는 지자체에 맞게끔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용역에서 수사된 내용을 보면 익산 지역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는 154개로 2,56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연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권에 대부분 집중되면서 농촌 지역 소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익산 시민들이 희망하는 여가 시간은 평일 5시간, 주말 8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특히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컸는데 거기에 반해서 문화에 대한 욕구는 도시나 농촌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앞으로 익산시는 전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세대별로 특성화된 예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교육지원청과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단체와 협약을 맺고 1시민 1학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해마다 120개 팀을 선발해 원하는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10명 이상의 주민이 희망하며 원하는 장소에 전문 강사를 직접 파견할 계획입니다. 지역마다 아니면 세대별로 문화 욕구가 다르니까 그거를 이번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수립되는 지역문화 기본계획, 익산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 주민에게 거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전북도는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 주민에게 거주 수당을 주기 위해 예산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소멸 고위험 지역의 세대 수와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의 12만 세대당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수당 소요 재원은 74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북 시군의회협의회가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에 고창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고창 갯벌이 지리적으로 한국의 갯벌 중앙에 있고
지역 균형 발전과 갯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창에 보전본부가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교육과 의료, 항쟁 등 근대사 전반에 영향을 준 선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역사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인근에 6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당초 용역에서 제시된 부지가 바뀌면서 어제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마무리된 군산 선교역사관 조성을 위한 용역. 마땅한 부지로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주변 5곳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정한 사업 부지는 용역에 포함된 곳이 아닌 다른 곳이 선정됐습니다. 용역에 나온 부지는 경사가 심하거나 땅 주인이 많다 보니 매입이 쉽지 않고 땅값마저 높아 적합 부지를 벗어났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3.1운동 역사 영사관과 맞닿은 시유지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의회 간담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교역사관이 역사 영상관에 가려 자칫 건물을 증축해 놓은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곳이 올라오고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때 가신 어머니를 가보셨지만은 지금 영상관에 많이 가려져 있어요. 네? 건물 붙어 있어. 제가 뭐 전국에 있는 그 선교관은 뭐 다는 안 다녀봤지만은 나름대로 다녀본다고 여러분들 다녀봤는데 건물에 가려져서 있는 데는 없어요. 독자적으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게 독자적으로 있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없다고. 위치 선정도 제대로 하지 못한 8,500만 원짜리 용역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역사관과 1km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지는 기념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체육시설이 돼 있어서 지금 이 자리는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휴식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체육기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체육시설을 다 제거하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휴식과 건강과 조망권을 다 침해해가면서 여기다 탑을 세우겠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의회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알고 역사의 상징을 담는 기념탑을 세우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역사관하고 기념탑하고 좀 붙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너무 떨어져 있는 것보다 역사관하고 기념탑이 붙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어떤 휴일내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군산시는 위치 선정을 위해 여러 차례 땅 주인과 논의를 해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위치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사장님도 옆에 근데 지금 개인이 여기서 건물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매입이 안 됐고 그 바로 옆에 또 그 기준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거기는 소유자가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부득이 지금 건물을 찾다 보니까 6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선교역사관.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인 천호성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 교육감을 불러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22년 만에 경찰의 사과를 받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최모 씨는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중재를 통해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 씨의 사과를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0년 당시 16살이던 피해자 최 씨는 검경의 무리한 수사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살인사건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의 사과를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준 바 있습니다. 전북 공무원 노조가 임금 인상과 공무원 감축 방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시군공무원 노조협의회는 오늘 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물가가 7% 이상 폭등한 상황에서 1%대 임금 인상은 공무원을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5년간 5%의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은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인력 수를 줄여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공협은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의 한 건물에서 상가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 상가들이 이용료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급기야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했는데요. 군산시의 지하수 관리 행정이 허술해 분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나운동의 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3년 지하 1층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던 A씨가 헬스장의 동의를 얻어 군산시로부터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흘 전 헬스장이 단수가 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료 문제를 놓고 2년 전 경매로 목욕탕 상가를 산 사우나 측과 헬스장 측이 각각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우나 측은 헬스장 측의 물 이용료를 같이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반면 헬스장 측은 물 이용료 대신 전기료 등을 부담하기로 구두 합의가 됐고 이용권에 대한 승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전북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반박합니다. 시청 측에서 이제 그 당시에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받은 문서가 지하수 소유자랑 명의가 아예 다르다는 거죠. 이처럼 분쟁이 커진 데에는 군산시의 허술한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하수 관정을 만들 경우 5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군산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지하수 제허가도 없이 4년 동안 군산시가 방치했고 원상복구 절차도 무시하면서 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경매기간이라 연장 신청을 할 대상자가 없었고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장 신청을 하고 보니까 경매 거시기 1년 동안은 민사소송 진행 중이었고 그랬잖아. 대상자가 없었어. 그 4, 5년 동안 지금. 상가 간 갈등이 커지는 지하수 물 분쟁. 행정소홀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3,3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1만 3,002명, 해외 유입 36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6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08명 발생해 118일 만에 세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533명으로 이 가운데 전주가 1,797명, 익산이 826명, 군산이 58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3일 기준 1.0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명 발생했습니다. 익산 지역의 한 식당과 도시락 업체가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최근 한 달간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익산에 있는 한정식 식당과 도시락 업체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도시락 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 50분쯤 군산 서수면 축동리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폐목재 12톤을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시가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시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는 오늘 800억 규모의 일상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읍과 고창 등 타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김제시는 다른 사업보다는 시민 개인의 혜택이 우선이라며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무주군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스마트팜 유리온실과 저온 저장시설을 짓고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열로 애플망고 등 고소득 특화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전북도는 에너지타운 공모 선정을 계기로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한 탄소 중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모텔을 돌며 컴퓨터 부품을 훔친 10대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9살 A군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주의 모텔 2곳에서 8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훔친 물건을 팔아 유흥비로 모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 등 2명은 충남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한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입건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북부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다이롬 카드를 3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군산시가 9월 한 달간 군산사랑 상품권 종이류 구매 한도 금액을 높입니다. 시는 종이 상품권 구매 한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재래시장 등에서 명절 장보기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KCN 금강방송의 올해 3분기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KCN 금강방송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금강방송이 정확한 보도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지역 관련 소식에 대한 심층 취재 등을 통해 지역 언론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실업 육상 경기 챔피언십이 익산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는 30일 농민사랑 2022 전북 익산 KTFL 전국 실업 육상 경기 챔피언십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왕중왕전 형태로 국가대표 13명을 포함한 377명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시민 누구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28일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제13회 익산시장배 전국 동호인 족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익산 팔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창평리에 위치한 571평의 유휴토지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고구마 나눔 농장을 조성했습니다. 군산 흥남동에 있는 맛있는 소리가 착한 가게 43호점으로 선정돼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23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